네, 매주 금요일마다 주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 주간의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민심 코너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통키소년. 그럼요. 사랑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요즘 너무 힘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지쳐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누굽니까? 김현철의 노래입니까? 몰라, 누굽니까? 난 괜찮아. 아, 그런 노래였어요? 예,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괜찮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나는 진주 노래밖에 모르는데. 난 괜찮아 이런 거. 네, 노래는 좀 김현철의 노래하고 너무 노래 좀 다르네요. 안 하시면 지금 김현철의 노래는 구독자 다르네요. 떨어져 나가요.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구독자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 자,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네. 자, 우리 배 소장님 안 계시면은 우리 프로 정말 예. 한 반은 재미없다고 해서 나갈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할 말은 합니다. 그래요. 할 말이 좀 이상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 자, 질문 한번 들어갈게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정 운영 평가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대통령 기분 나쁠 것 같아. 2주 사이에 긍정평가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취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의 역주행입니다. 왜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지방선거 집권 여당이 이겼잖아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기 한 달 갓 지났는데 네. 대통령의 허니문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 역대 대통령은 다 이때 고공행진했는데 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49%, 어.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3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달밖에 안 됐는데 50%대 미만이라는 게 지지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긍정평가가. 대선 때 얻었던 득표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네, 뭘 의미해요? 대선 때에 비해서 특별히 나아진 게 없다. 아. 정권 교체 일뿐. 국민들이 볼 때는 파격적이고 힘든데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이 살아나갈 돌파구를 못 만들어낸다. 그렇죠. 물론 새 경제정책 방향 여러 개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내려가고 그러면 기업들이 좋겠죠. 대기업들은. 법인세 내려가고 지금 종부세 다 깎아준다 그러고. 코로나 국면에서 네. 오히려 수익이 늘어났던 것은 주로 대기업들이에요. 어머, 지금 우리가 이 말하는 동안에요. 네. 갑자기 구독자가 18만 명이 됐어요. 아까 아니, 17.9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어머, 말 빨리 한마디에. 우리 30만 어. 돌파하고 우리도 정말 제대로 방송해서 영희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어. 저는 이럴 때 제가 뭐 여유가 있으면 슈퍼챗 툭툭 던집니다. 저는. 그냥 던져주세요, 없어도.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의 역주행은 저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대통령의 검찰총장 이미지예요. 여전히 검찰총장이에요. 검찰총장 영희 이미지. 생각에도 나왔듯이 네. 또 검찰이야? 네. 또 한동훈이야? 네. 또 싸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충돌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틀은 벗어나야죠. 국민의 부하입니다. 나는 부하가 아닙니다. 나는 부하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국민의 부하가 돼서 네. 가장 크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역주행된 이유는 아니 선거에서 이겼으면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왜 이런 지방선거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지율이 네. 올라가는 것이 컨벤션 효과입니다. 그렇죠. 밴드 웨거닝도 가능할 수도 있고 바이든도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대통령에게 불리할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인사입니다. 나 인사. 검찰 아, 편중 진짜. 인사도 비판을 받았지만 네. 지금 장관 인사 박순애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 아니 여성이면 좋습니다. 여성이면 좋은데 자격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여성이라 해야 되죠. 네.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그거는 남녀 구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성들은 더 많이 기본적으로 더 발탁을 하고 더 동수 같은 숫자만큼 임명을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지역도 가리지 말고 서울법대만 대한민국의 서울법대만 있습니까? 네. 숱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들도 나와서 사회에서 역량을 쌓아서 저는요 이게 대학 나와 보니까 대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사회 나와서 익힌 그 자신의 능력으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분은 서울대학에서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어요. 금융감독원장. 그럼 서울대 경제학과 그리고 회계학과는 없어요. 회계학을 공부했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 아니면은 금융감독원장 못 가는 겁니까? 검사 아니면 출세할 수 없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법인세 22% 인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꿈과 희망, 이제는 막 대학을 쫓아서 가는
그런 교육제도가 아닌 거. 네. 그리고 인사를 보더라도 정말 성공 신화를 쓴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구안을 발휘해서 발탁하는 그 대통령의 능력. 아,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구나. 두 번째, 김건희 여사도 지금 상당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빨리 통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부속실을 설치할 거면 설치를 하든지. 네. 그리고 정확하게 뭐 코바나 컨텐츠 직원이든 어떤 인사 채용이 있었는지 청와대가 아니죠. 용화대입니까? 어디입니까? 용화대. 뭡니까 이름이 네, 도대체? 네. 용산 집무실. 집무실에 네. 모델 인테리어 했으면 리모델링을 했으면 그 업체는 왜 논란이 되는지 명쾌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 내려놓고 모두 다 까발겨서 투명하고 선명해야 되는 것이 네. 청명해야 되는 것이 네. 대통령의 자리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지율 70%, 80% 올라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그렇게 하면 반합니다. 네. 근데 그 모습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대통령다운 정말 모델 같은 네. 아, 저런 사람이 롤 모델이구나. 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우리 배 소장님이 말씀하시니까는 진짜 슈퍼챗 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네. 네, 우리 지금 박경옥님께서도 도와주셨고, 그 다음에 또 누구더라? 네. 네. 못 읽으시는 거 아니죠? 노안이 왔나요? 못 읽어. 영어로 막 써 아이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예, 네네. 가우나? 예, 네. 이분께서도. 고궁님께서 예, 근데 정말 이분의 아이디는 읽기가 어렵네요. 어쨌든 영어로 네. 막 써 있는 이분 고맙습니다. 근데 또 유민님께서 죄송해요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집중해 말씀하실 때 주시고.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이 네. 마음 꼭 여러분들 안 보여주셔도 그럼요 안 보내셔도 정말 그 마음, 그럼요. 뉴스토마토 함께하는 네, 그 정신, 네, 네. 그거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슈퍼챗에 의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는 네. 세계적인 언론사이기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한 점밖에 안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자, 떨어지는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일단 아까 말한 인사 사진 좀 문제인 거 뭐 다 알겠는데 네. 그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진다. 그 돌출행동 뭐 조용한 애주 한다더니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이상한 빵 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이런 얘기 빵, 계속 뭐. 나오더라고요. 팝콘, 팝콘, 영화관, 예, 사적인 네. 영역하고 봉화마을, 공적인 거를 구분 못하는 코바나 거. 콘텐츠. 예,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정돈해야 돼요. 정돈해야 그러니까 된다. 이걸 애매모호하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87년도 직선제 이후에 모든 대통령은 처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에 두 번 하는 대통령 없습니다. 근데 처음이라서 좀 그렇다.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근데 내 생각엔 난 그거를 이렇게 해석했어. 처음에는 내가 처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나 또 하고 싶어 이 말이더라고. 아니 안 되죠. 그거는 지금 아니 나 두 번째는 잘할 거야 이런 거.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런 개헌이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총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총선 때 그래도 또 2024 국민 년도에. 여론이 우리 국민 여론이 그걸 정말 불셀출의 영웅이 탄생하지 않는 이상 또 전쟁 등의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있을 네. 수가 없는 일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방법을 좀 제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논의하는 자리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를 그렇게 뽑았는데 그러니까. 다 서울대 출신들 도배를 했는데 왜 왜 그 아이디어가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탓하기 위해서 무조건 기성전 윤석열 책임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하면 더 점수를 따죠. 네. 더 지지율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귀 기울이느냐. 그러니까 일본의 유명한 파나소닉을 만든 네. 그 마스시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3인행자 필요하사 내가 걸어가는 길에 3명이 걸어가면 한 명은 내 꼭- 스승이 있다. 꼭 있다. 초등학생들도 제 스승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저는 초등학생들한테도 배웁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학력 학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잘 모르는구나. 네. 그러면은 야당으로부터도 의견을 듣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집권 여당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네. 그러면은 부속실을 설치해서 김정숙 여사를 보좌했듯이 그 조직이 뭐냐 좀 정상적으로 하고 자꾸 주변에 동행하는 사람들도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꾸 자고우면할 필요 없어야 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그때는 생각이 짧았다. 설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여사의 활동 범위인지 활동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소통을 강화하는 겁니다. 자꾸만 지금도 대선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 조작 논란, 장모 논란 여전히
이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해서 끄집어내서 또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지 몰라도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좀 더 이 활동 반경을 정교하게 가져가야 되죠. 그래요. 그런 논란과 의혹이 아니라 네. 정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네. 정말 소탈하게 또 막 이렇게 패션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네.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 김건희 여사 다른 것 다 떠나서 활동의 내용이 참 좋다. 좋아요. 평가받을 수 있죠. 자, 좋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뭐 이순자 여사도 방문하고 누구도 방문하고 뭐 내가 보기에는 조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거 뭐 거기까지도 이해를 하는데 네. 국민의힘 사선 이상의 의원들을 11명을 모아놓고 오찬을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지 네. 좋은데 그분들을 언니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스킨십을 잘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국회의원 부인들을 모아놓고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네. 논란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은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니까 그랬을까요, 지금 그분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부인이 이제 뭐 주최를 했다면서요? 주최를 했다 그래요. 이걸 네. 이제 모임을 주선했다는 거예요. 대선 때 고생 많았으니까 좀 격려해달라. 그럼 격려하면 돼. 조용히 그냥 식당에 모여서 식사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의견 듣겠습니다. 뭐, 네. 근데 그 자리가 뭐 스킨십을 넘어서 자칫 오해를 하면 이게 정치하는 자리인가? 통치하는 자리죠, 솔직히. 그런 빌미를 자꾸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런 말씀드리냐? 아니 김건희 여사가 뭐가 문제인데 왜 이러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팬카페도 있잖아요. 건사랑 이런 데서는 뭐 건사랑 건의사랑. 난리법석을 뜨겠죠. 왜냐하면 네, 왜 그러냐? 저 네. 정말 좌파들이 책동을 해가지고. 그런데 영국의 메이저 총리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아니라 이 영국의 사람들이 자기를 끊임없이 본다는 거예요. 왜? 정치라는 거는 이 영국의 메이저 총리의 아버지가 서커스 단의 단장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아들아, 정치인은 말이야. 최고 지도자는 항상 그 외주를 탔다고 생각해야 돼.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면서 떨어지기를 관객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통 언론은 관심사고 어떤 또 논란이 없어 하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추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뭔가 끄집어내서 그 부분을 탈탈 털려는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언니 이러면 그래 어쩌고다 언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은 이 김 여사는 사실 그 대통령 부인 되기 전부터 이 언니 오빠라는 호칭 때문에 많이 좀 곤욕을 치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인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도 너무 힘들어 했었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의견도 많이 갔을 텐데 대통령 부인이 된 다음에도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언니들이라고 한다는 거는 그것도 처음 본 사람들일 아니 일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정이 갈 수도 있겠죠. 대선 때 도왔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사적인 인연이 그런다 있는 것처럼 하더라도 언니들이 뭐예요? 이게 아, 정말 무슨 여고 동창 모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정치인들 중에서 유명 정치인들 중에서 사석에서는 우리가 형님 부르죠. 근데 그것도 방송할 어느 때 정도 좀 이렇게 아니, 시간이 그러니까 흐르고 나야지 그렇게 막 하진 않지. 공식적인 성격이 묻어날 수도 있는 그런 또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일거수일투족이 개인적인 시간이라는 게 참 없을 정도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때 알았어요. 정교해야 네. 되는 거죠. 좋아요. 저 정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지금 방송 진행하다가 노영이 누나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호칭은 좀 너무 사적이고 개인적인 거라서 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아이, 된다는 그럼요. 입장인데 더 정교해야죠. 대통령 부인이라면 더 그러셔야 되겠다 네. 뭐 이런 겁니다. 자, 좋아요. 자,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지금 네. 검찰 차기- 인사에 대한 네. 얘기가 나왔는데 차기 대권 지도자 선호도 조사 나왔잖아요. 네. 이재명 의원이 1위, 오세훈 서울시장이 2위, 3위가 한동훈 장관이었죠. 그렇죠. 이게 RN 리서치인가요? 예. 설명해 주시죠. 이 조사 결과는 차기 지도자 이제 선호도 조사가 나왔는데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참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특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팬덤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기현상이에요. 이거 사실 매우 위험한 네.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법무부 장관도 이렇게 팬덤이 있으면 네. 그 팬덤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시종일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네. 정작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을 해야 될 때도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법 논리로 이게 이성적이지 않은 것도 논리를 무장해서 그걸 덮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전 정권 수사하면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얼마 그래요. 전에 백운규 장관 이야기도 그런 생각인데 네.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네. 왜 지금 차기 지도자 이야기들이 오히려 부각되고 나올까? 또 하나. 이것도 네.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어요. 그래요. 게다가 왜 한동훈 장관은 지금 현직 장관인데 이 사람 이름을 집어넣고 이런 식의 조사하는 게 맞아요? 나는 그것도 이상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네. 괜찮아요? 조사회사로서는 네. 이게 언론사가 의뢰한다면 그 언론사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달라 해줘야 돼? 이야기를 해요. 포함을 하라. 근데 정작 넣었는데 지지율이 바닥이다. 그럼 조사를 안 하겠죠. 그다음부터는. 근데 지지율이 또 나오잖아요. 좋아요. 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봉화마을 지인 동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 이거는 맞는 분석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다. 제가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60%대 정도의 고공행진이라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묻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지율이 견고한 상태라면 그 정도는 풍랑이 와도 괜찮은데. 근데 이때 뭐냐? 엎친 데 덮친 격이 거다.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왜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폭풍을 맞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더 신중하고 더 보이지 않는 내조를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래, 그래야죠. 사람의 지금 시달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할 때도 박순애 장관 후보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성희 정치자금 재테크를 냈다는데 어떻게 되면 골치 아파 죽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알겠어요. 지금 김건희 여사 논란이 되니까 그건 저기 좀 차차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뜩이나 난 저런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이건 임기 초반에 하는 대통령의 코멘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영 진행자도 그럴 거예요. 복잡할 때 네. 너라도 좀 잠잠히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이 와중에 또 풍경소리님께서 슈퍼챗 또 애교 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국정운영 평가가 여당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대통령에게만 네. 미치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정당 지지도 한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민주당은 조금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많이 내려간 이런 상황이네요.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여기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네, 첫 네, 번째, 네. 자 국민의힘 지지율도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정당 뭐에 대한 지지율은 거야? 네. 상대적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그래도 선거에서 이기고 더 높아요. 근데 대통령이 주춤해버리니까 국민의힘도 이준석 또 윤핵관들 충돌 민들레 뭐 나팔 꽃입니까? 해당합니까? 뭡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뭐해? 네. 이러면서 네. 지지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지지율의 승자는 없는 거예요. 민심을 영원히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또 하나는 여기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조금 오르고 있죠. 그럼 이대로 그냥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도 자 된서리를 맞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연거푸서 계속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당내에 그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네. 친명이 됐든 또 친문이 됐든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벌써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이것도 반사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지율 올라가네? 더불어민주당은 또 꼬라박고 있네? 뭐 곧 이제 우리가 이거 이길 거야 지지율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지지율의 착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지지율이라는 건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내려가니까 헛발질을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좀 많이 내려갔으니까 올라간다. 자, 그런데 네. 민주당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등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본인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9%의 지지율이니까 30%도 못 넘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넘을까요? 넘긴 넘을까요? 저는 이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과적으로 네, 누가 네. 떠났을까요? 네, 중도층? 중도 진보가 떠났을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 개파 싸움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쳐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왜 떠났느냐? 네. 바로 이거는 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또 이 여성들의 표심 자체가 또 더 확대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민주당다운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뭐가 선거 패배의 문제는 뭐였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민주당은 거듭나겠다. 이 로드맵에 혁신 로드맵이 나와요. 그래야 여성층이 돌아올 수 있고 그 내용 속에 청년 세대
바로 그들을 위해서 2030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갈라치기 안 하고 네네네. 어떻게 나가겠다. 그 내용이 담겨서 그래. 그래도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민주당이 네.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네. 이 내용을 볼 때 마음이 서서히 움직여요. 그것도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30%대를 저는 넘어가려면 그러니까 살짝 그냥 한번 넘어갔다가 주춤 하는 거 말고 제대로 30%를 넘어가려면 저는 전당대회 이후다. 적어도 9월 정도에 가서 이게 이제 연말로 가면 좀 더 사람들이 이제는 좀 시큰둥하면서 시크해지면서 내용을 더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때는 네. 굉장히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왜? 9월이 또 추수 거둬들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당 지지율은 경쟁이거든요. 그 경쟁력을 보면서 그때는 좀 안정적으로 30%대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뭐 딱 질문 한 가지 할 정도 시간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은 제가 뭐라고 여쭤볼까요?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보세요. 아니,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뭘 여쭤보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정치권이 정신 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방법이 뭐냐, 비법이 뭐냐, 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민주당 정신 차리는 방법, 정신 차리겠습니까?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되고,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네. 더불어민주당에게 선거에서 이겼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당권, 2024년 공천, 2027년 대권이고 저는 정말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국민들은 죽어납니다. 지금 실제예요. 네.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프리랜서나 자영업하는 사람들하고는 뭔 상관이 있어요. 물론 법인일 수도 있지만 네.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네. 정말 이 경기 약자는 죽어납니다. 정말 저는 정치권 문제 가지고 다툴 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다 현장에 나가서 다 지역구가 있잖아요. 네.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네. 국민들을 위해서 밤샘 일하고 눈물 흘리고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면 부둥켜 안고 그게 여야가 있습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정신 차려! 네, 제가 귀가 좀 아픈데. 저는 개 엄마 권금자님께서 저도 소리 지르고 싶어요. 저는 네. 세비 주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돼? 국민들이 세비를 주면 안 돼요. 세비를 주면 안 된다. 세금 나가면 안 돼요. 네. 정말 밤새워서 코피 펄펄 흘리고 철철 흘리는 그런 국회의원들 모습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소장님 역시 마지막까지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소리를 지르면서 끝내주시는군요. 네. 오늘 방송 만족스러웠어요. 구독! 좋아해! 예, 오늘 방송 재밌었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많이 싹트고 있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서도 네.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네. 대통령도 좀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좀 살짝 들더라고요. 국가 시스템 운영이 돼야 되죠. 네. 사람의 초점이 맞춰지게끔 국민들이 그걸 자꾸 생각하게끔 만들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